네, 김동현의 마감된 업앤다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거래소는 장 초반보다는 좀 밀려 있고요. 코스닥은 견조하게 좀 움직임 나와 있습니다. 그 장 중반에 나왔던 중국의 GDP나 BOJ 결과들은 크게 시황에 좀 영향을 좀 주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시황은, 지수 기준 시황은 호재와 악재가 이제 공백 상태가 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스 해결도 이제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 모습이고, 더군다나 특별하게 이제 악재 요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제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 상승하기에도 모멘텀이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또 큰 폭으로 밀리기에도 악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장 구조는 박스 양상이 전개가 될 상황이니까 이 박스를 어느 정도를 라인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지수로 봤을 때는 2080에서 2020대 박스 또다시 이 구간으로 좀 복원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수 구조는 일단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 밴드가 이렇게 넓지 않다라면 종목별로 차별화라든지 단기적으로 순환매, 산발적인 변동성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종목 장세 양상으로 전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오늘 6% 급등입니다. 근데 러시아 쪽 이야기 나오고 나서 좀 잠잠했다가 오늘 조금 발동은 좀 늦게 걸린 것 같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전자의 그 바이오 시밀러 쪽 투자 얘기도 관련한 증자 얘기 나오고 나서도 관심 갖자라는 견해도 좀 있었던 상황인데요. 오늘 83,000원 회복해 있습니다. 자, 추가 상승 좀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의 현상을 보면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보시고 유사 형태 종목들을 좀 선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셀트리온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10조가 지금 이제 눈앞에 또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큰 자금들이 들어와서 흐름을 줘야 되는데 셀트리온 10조 움직이면 나머지 종목들도 다 같이 움직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큰 사이즈 종목이 앞장설 경우에 뒤따라오는 종목들은 다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성장주 옥석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미 숫자가 확인되고 있다. 이런 종목군들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슷한 스토리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요. 그냥 분위기를 타고 올라온 종목들과 진짜 내용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아웃을 확실하게 했다거나 그런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더불어서 숫자까지도 찍히는 종목들로 또 성장주 섹터는 전반적으로 좀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제약만이 아니라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섹터에서도 제대로 된 종목들에 대한 옥석 가리가 진행될 것 같고 가치주들의 움직임이 대우조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약간 위축이 된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움직임은 다시 성장주 쪽에 대한 단기 실행 한번 예상될 수 있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약주가 어제 거래가 좀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 생명공학 지수도 신고가 냈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오늘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움직임 잘 나옵니다. 특히 이제 한미약품은 계속해서 좀 신고가 경신 시도인데요. 이 종목은 또 PER 밸류만 보면 또 비싸다라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지금 위치에서 사실 제약주를 같이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약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달까지 제약주가 무차별적으로 올라왔다라면은 지난번에 7월 6일 날에 고변동성 하한가들까지 가는 이런 장대형 음봉들이 대부분이 다 나왔죠. 그 구간을 먼저 회복해 놓은 종목들로의 선별적인 어떤 옥석가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한미약품 쪽에서 부각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확실한 성과를 이미 시장에서 확인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크게 빠질 내용이 아니다라고 일단 자신감을 가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약주를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그리고 한 종목을 고른다면 아래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제일 빨리 회복해 놓은 종목인 한미약품을 55만 원 로스컷을 잡고 매매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장서 있는 종목을 보고 뒤에 있는 종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복석 가리기라는 거는 돌이랑 옥이랑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돌이 될 수 있는 건 빼버리고 이미 옥인 걸 확인한 종목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선행해서 살아나 있는 종목들 가지고 기술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GS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란 쪽 얘기 나오게 되면서 건설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뭐 좋은 상황이고요. 또 내수에 관련한 뭐 정부 정책들. 하지만 또 대우조선이 또 워낙에 이제 뭐 하한가까지 가 있기 때문에 약간 해외 쪽 플랜트에 대한 우려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GS건설은 오늘 4.57% 강한 흐름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네, 먼저 매를 맞은 종목과 뭔가 잘못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매를 맞지 않은 종목의 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GS건설을 간간히 이야기하면서 제가 GS건설이 1조 7, 8천억 되면 너무 싸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이런 가치들이 모멘텀을 만나면서 반응이 나온 거죠. 사실 이번 이란 핵 협상 자체가 뭐 단시일 내 분기 실적을 좋게 만들거나 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렇게 강력한 반응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가치주들에 대해서 쇼커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치주들, 뭐 이번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대상에 제외하더라도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미리 삼각 처리해놓은 종목들은 밸류가 괜찮죠. 추가적으로 삼각 처리를 하면서 남겨뒀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구분 정도 하시면서 가치주들에 대한 어떤 분할 매수와 중기적 매집 관점은 여전히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뭐 아침에 악재 나오면서 30% 하한가까지 좀 급락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뭐 의견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폭이 꽤 되더라도 잘라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현재 손실 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우조선의 영속 가치를 보고 시간을 장기적으로 잡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일단 신임 대표 쪽에서 삼각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삼각은 확실해지고요. 그리고 과거의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혹은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의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전만큼 그 1차 제일 처음 2년 전, 3년 전 GS건설 그리고 건설주 그리고 작년 조선주 이렇게 넘어왔는데 조금 데미지는 좀 있겠지만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 하락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은 좀 생겨 있지만 회복의 시간은 1년 이상 지금 다들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2,000원대를 수복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이후에 반등이 1차적으로 나오더라도 이 기준으로는 일단 위쪽으로 벽을 좀 쳐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 대우조선이 아니라 대우조선 하락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설 플랜트 쪽이라든지 여타 대형 조선사들 쪽에서 이미 대손 삼각 처리를 대규모로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대우조선의 하락이 좀 이 분위기를 이용한 공매도 포지션들을 좀 기술적 움직임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에 놀라서 여타 조선주를 다 던지는 관점에서는 저는 반대지만 대우조선은 직접적으로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코스닥은 상승이 좀 더 이제 강하고요. 거래소는 좀 조춤한 상황인데요. 자, 남은 30분은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의 30분도 내일 혹은 다음 달까지 계속 연결되는 시황으로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데일리 진행을 하지만 전체 큰 사이클이나 흐름에 저는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수 변동성은 지난번에 제가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에 통과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그리스 문제라든지 시장을 괴롭히던 재료에 대한 재료 가치는 거의 소멸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자생력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생력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는 밸류가 싸지만 위로는 또다시 상승 모멘텀 부재의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대형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강해질 정도의 어떤 경기적인 요인도 아직 잡히지 않죠. 그렇게 되면 지수는 일단 박스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다만 이렇게 지수가 박스 양상이 있는 속에서 우량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저점을 미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6월달에 7월달에 흔들렸던 성장주 쪽에서 살려내려고 시도하는 종목들이 슬슬 옥석들이 가려지고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중기적인 낙폭과대주 저점 매수 관점 오늘 조선주 흔들리면서 같이 밀려 내려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저점 매수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추세형 종목으로 지금 잡아내고 있는 종목들은 미리 1차선 침해하신 상태에서 출발하면 2차 매수를 오늘이 아니더라도 계속 노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주 저점 매수, 추세에서 옥석 가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